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성호 효자학원에서 고3 수능영어 담당하는 정랑호 선생입니다. 자, 9월 학생들이 9월 모평을 받고 그에 대해서 간단한 분석과 해설을 제공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저희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험이 아주 원하는 식으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그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문제가 뭐 철학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법률적인 문제, 학생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그러한 내용을 학생들이 수능 문제의 지문으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남은 시간에 준비를 철저히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제된 특징을 좀 보면 그 첫 번째로 어휘는 뭐 항상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은 이 원래 수능 지문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휘 하나하나 외울 때마다 그 단어의 정말 중요한 뜻, 그런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짧아서 단어가 나오든 수거가 나오든 그 단어나 수거 하나가 결정적으로 정답을 고를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친구의 경우는 해석을 정말 잘했는데 보기 문항에서 단어를 몰라서 혹은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틀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온 counter라든지 이런 manipulation이라든지 undo, leave out, 이런 되게 쉬운 단어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글의 순서에서 어차피 1등급, 2등급을 나누는 그러한 그 문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명시적 단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글의 순서가.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명시적 단서를 반드시 제공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단서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트렌드를 반영한 질문, 신선한 질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한 뭐 10년 넘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약간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겠다, 잘 내용을 몰라서, 아니면 많이 어려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뉴 트렌드의 내용들, 그리고 만점을 우리가 1등을 받아야 되니까 새로운 트렌드 지문들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글의 순서는 워낙 변별력을 1등급, 2등급 나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명시적 단서를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문은 우리가 수능 지문을 봤을 때 it looks familiar to me, 어디서 본 것 같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뉴 트렌드에 있는 혹은 배경 지식이 가능한 지문을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강의는 현재 일요일날 오전에 민성호 효자학원에서 10시에서 1시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오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제가 그 9월 모평 중에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수능 문제가 45문제 있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1등급, 2등급을 나누는 그 번호는 저 29번하고 40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가장 잘 풀 때 여러분들은 1등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이 중에 뭐 다 풀어줄 수 있고 일부 중요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죠. 자, 37번 다시 글의 순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너무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게 잘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36번 문제는 명시적 단서를 찾아서 풀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내용적 단서, 여러분들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해석만 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prediction, 어떻게 story will go 가는지 봐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문제 보시면
자, 박스. 자, plants show finely. 우리 수능에서 영어에서 fine 나오면 you're fine 뭐 이런 거 이건 아닙니다. 항상 섬세한 아주 섬세한 식물들은 보여준다. 아주 섬세한 튠. 우리가 TV 보면 stay tuned 이런 말 하죠.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 아주 섬세하게 자, 이 고정하는 거죠.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죠? adaptive response. 적응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 nutrients. 영양분이 부족할 때, 리미팅 하니까. 식물들은 이제 영양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섬세하게 이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조절하는 거죠. 상황을 적응하려고 하는 거죠. 자, gardeners. 자, 정원사는 may 아마도 recognize. 자, 알게 되는 거죠. yellow leaves. 자, 낙엽이, 그러니까 그 나뭇잎이 노랗게 변하는 걸 보고, poor nutrition. 지금 영양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fertilizer. 그러니까 비료가 좀 필요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문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항상 그렇습니다. 식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영양분이 부족한 식물에 관한 식물의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뭘 예상해야 돼요? 영양분이 풍부한 식물의 상황도 얘기하겠구나. 이걸 예상해야 돼요. 다만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속단하면 안 돼요. 속단하면 그냥 점프 투 더 컨클루션 가면 안 돼요. 기다려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네 가지, 우리가 박스를 포함해서 네 개의 패러그래프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식물이 영양분이 부족할 때, 그리고 다시 뭐 however 같은 그 역접 접속사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식물의 영양분이 나름 풍부할 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예단했다면은 이번 수능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출제한 분이 너무나 정말 트리키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식물이 지금 어쨌든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아주 식물들이 미묘하게 지금 적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ABC 중에 어떤 게 다음에 나올 건가? 그래서 일단은 식물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돼야 됩니다. 아직 소위 말하는 영양 상태가 좋은 거로 가기가 일러요. 그러니까 A번에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plants with history of nutrient abundance 벌써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식물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직은 이제 영양분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C번이 바로 영양분이 부족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박스랑 같이.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plant라는 복수 썼는데 일부러 여러분들 뒤에 가서는 복수를 썼지만 여기서 단수를 썼어요. 여러분들 컴퓨터하게 하려고. 근데 사실 그거는 문맥을 이해하는 데 별로 우리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 식물들이 뭐가 없을 때 이 케어테이커는 여기서 가드너의 역할랑 똑같은 거죠. 여기 나오는 가드너. 그러니까 가드너가 없어, 정원사가 없어서 그러면 이 supplemental mineralism이 여기도 이제 fertilizer 해당하겠죠. 그죠? 이 fertilizer가 필요하랬으니까 이런 어떤 소위 비료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것까지 없을 때는 그러면 식물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원사도 없고 정원사가 줄 그런 식물 소위 말하는 비료 같은 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식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식물들은 어떻게 해요? 자, proliferate. 자, 그냥 어쨌든 얘네들이 확산을 합니다. 확산. 그러니까 무슨 뿌리를 그냥 어떻게 쫙 넓히는 거죠.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뿌리에 털을 늘려서 결국은 뭔가 영양분을 찾으러 저 멀리 있는 어쨌든 땅이 있는 토양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들은 can use their memory. 이 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을 알 거예요. 이 식물도 때에 따라서 동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식물들은 이렇게 기억력을
자기가 사용해요. 어떤 기억력? 이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영양 부족해 봤기 때문에 이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 식물이 뭐 하천 옆에 있을 때도 있고 어디 뭐 자기 위치가 다 다르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의 시간과 이게 겨울인지 여름인지 이런 거 보겠죠? 자기의 위치, 우리가 영양분이나 혹은 자원들, 가용한 자연들을 과거에 이런 걸 가지고 해결했던 그런 경험을 사용하면서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스토리는 이 A, C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선택은 C 다음에 그러면 A가 될 거냐 B라고 될 거냐라고 하는데, 옛날 수능 문제는 사실은 A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평가원에서 내는 방향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문제 배제하면서 이런 문제를 아주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아주 그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너무 쉽게 그냥 점핑하지 말고, 게스하지 말고 보면서 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B번 내용을 잠깐만 보면, 자, 이 분야에서, 자, 이 분야의 연구, 그럼 보여주는 거죠. 뭐야? 식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들의 환경에 있어서의 상황, 포지션 상황이죠. 상황을 계속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이거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아까 얘기한 시간과 공간을 다 고려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뭐 아까 말씀 계절이라든가 지금 현재 내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위치한 위치를 보면서 영양분의 상태도 보면서, 그래서 식물들 plants, 자 봅시다. sorry, 잠깐만요. 식물들, 자, 식물들 어떤 식물들이에요? 자, 이런 경험을 했던 식물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valuable, 다양한 어떤 영양의 availability, 영양이 우리가 뭐 가용도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영양분을 자기가 섭취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본,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따지면 배고픔도 겪어본 그런 식물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 살아야 되니까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여준다. 리스크 테이크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수단을 모습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에너지를 다 어떤 데 쓰냐면, 일단은 뿌리를 계속 길게 해서 토양에서 영양분을 뻗는 게 가장 현명하구나는 걸 경험적으로 한 거죠. 뭐 하는 거 대신에 나뭇잎을 다시 만드는 대신에. 와우.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지금 이 박스와 연결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경향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난이도를 이렇게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박스 다음에 C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인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제 나오는 게 식물이 어떤 식물? 이렇게 영양분을 풍부하게 이렇게 만끽하면서 살았던 식물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해봤던 애들은 리스크를 여유가 있으니까 지양하고, 리스크는 난 싫어. 그리고 에너지를 계속 세이브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물의 어떤 성장 단계, 이런 단계마다 얘네들은 어쨌든 환경에 나름대로 어쨌든 변화나, 어쨌든 환경은 계속 변하니까 가뭄도 있을 수 있고 너무 홍수가 지금 기타 등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이분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irregularity죠. 부정확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균형 있는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장을 위해, 성장이나 혹은 생존,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새로 우리가 출산이죠. 출산, 새끼를 다시 낳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리프로덕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반면에 어떻냐면 데미지는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비생산적인 사용으로 그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제한하면서. 그래서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문제 풀 때 반드시 그냥 올해 시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문제는 안 나와요. 거의 안 낸다는 건 이번에 입증했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건 너무 답인 것 같다 라는 것을 너무 예단하지 마세요. 아까 문제도 제가 이전에 풀었던 문제도 보는데 글을 완전히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를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는 CBA 5번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침착하게 내용을 잘 보면서 문제를 풀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